왜 참는 사람만 늘 손해를 볼까요? 우리는 잘해주고도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배려했지만 오히려 만만하게 보였던 순간도 있었죠. 어쩌면 이 영상은 착해서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처음으로 말 걸어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지혜롭게 지키는 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경계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 대신 묵묵히 일을 도왔고 가족과의 갈등도 내가 한 발 물러서며 넘겼죠. 카톡 답장을 늦게 보낸 친구에게도 괜찮아, 바빴을 텐데 하고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요. 나는 일부러 기분 나쁘지 않게 말했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는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더 만만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걸까? 착한 게 정말 좋은 걸까? 나는 분명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조심했고 괜히 상처 줄까봐 꾹 참고 넘기기도 했는데요. 근데 상대는 그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배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거죠. 무엔거의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라는 책의 한 장을 펼치며 착한 사람은 왜 더 자주 상처받는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착한 사람은 왜 상처받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화를 내면 안 된다. 무례하게 굴면 손해본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억울해도 말 줄이고 속상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관계의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굴었는데 오히려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상대한테 무례한 말도 들었고 내가 참고 배려했던 순간들이 어느새 당연한 게 되어버린 느낌.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더 쉽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책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의 저자 무엔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생각해보면 자주 있는 상황이죠. 친구와의 약속. 그 친구는 늘 조금씩 늦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생각했죠. 바빴겠지. 다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항상 늦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자기가 정하지만 정작 약속 시간은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카페에 혼자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되죠. 속으론 말합니다. 오늘도 늦나 보다. 그래, 또 내가 먼저 기다리지 뭐. 한참 뒤 친구가 도착합니다. 늦은 이유는 없고 덥다,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 하며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하지만 그 말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속으론 자꾸 생각이 맴돕니다. 왜 나는 항상 먼저 와 있어야 하지? 왜 저 친구는 이렇게 당연하게 행동할까? 혹시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돌이켜보면 그동안 몇 번이나 속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그냥 넘겨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쌓인 감정들이 결국은 나를 더 쉽게 대하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일부러 나를 무시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내가 경계를 흐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해줬고 상대는 그걸 괜찮은 줄로만 알게 된 거죠. 무엔거는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서 상처받는다. 착해서가 아니라 불편하다는 말, 속상하다는 말, 그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를 먼저 배려했고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했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내 감정을 숨겼습니다. 참는 걸 배려라 믿었는데 사실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그게 반복되면서 상대에게는 점점 더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나는 어느 순간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다 보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기보단 참는 게 낫다고 배웠고 분위기를 망치느니 그냥 내가 한 번 더 양보하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살면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부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한 번쯤은 넘어가 주자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고 직장 동료가 일을 떠넘겨도 내가 하는 게 빠르지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해도 괜히 말 꺼내서 어색해지느니 웃어넘긴 적도 있었죠.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의 바르고 둥글게 사는 사람, 웬만한 일엔 흥분하지 않고 사람 관계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런 나의 착함은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미뤄두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다 끝내 지쳐버린다. 그 말이 참 절절히 와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점점 뒤로 밀리고 상대의 마음, 상대의 기분, 상대의 상황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나는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상대는 나의 배려를 배려가 아닌 원래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도와준 게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고 몇 번 눈 감아준 게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특히 관계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은 그 선이 정확히 그어지지 않은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선을 넘어옵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례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택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착함과 참음을 혼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참은 이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였지만 결국 그 침묵이 나를 점점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성격을 바꾸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탁, 내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일인가? 지금 이 상황, 내가 왜 불편했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진짜 착한 사람은 말없이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땐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크게 화내지 않아도,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호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말없이 웃던 관계에서 말하고 지켜내는 관계로. 그게 어쩌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사는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방식일지도 모르니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단호함,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종종 단호함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냉정해 보일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 대신 웃음으로 덮고 마음속 말은 꾹 눌러 담아두곤 하죠. 그런데 그 조용한 참음이 결국엔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관계를 지키는 시작이다. 우리는 착해서 참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나쁘게 보일까봐, 상대가 떠나갈까봐 그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침묵하는 방식은 결국 나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는 내가 상대에겐 그냥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배려였는데 말을 안 해서 결국 무시당하게 되는 역설. 우리는 그 안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도 예의 바르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불편하네요. 이번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부턴 미리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들엔 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울타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진짜 단호함은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상대와의 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내 삶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더는 참고, 감추고, 무시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고, 조율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단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단호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세상을 부드럽게 대하려는 당신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화를 참아내고 내 감정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시간들, 그건 분명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너무 자주 당연함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당연함이 어느새 무시로 돌아오는 순간들을 마주하며 마음이 지쳐버렸을 겁니다. 이제는 그 다정함을 조금 더 소중하게 지켜낼 차례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쓰던 그 마음을 이젠 나를 위해서도 써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늘 양보하던 방식 대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용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나를 지켜내는 방법을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도 단호해지겠습니다. 오늘 펼친 한 장의 문장이 당신 안의 단단한 결심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